동두천 오르펠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총 11개 동이고요. 88세대 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우디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르펠리스라는 명칭도 확 바뀌게 되었고요. 아시겠지만은 이런 서울이나 경기 이런 북부 쪽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하이엔드급 퀄리티가 보장되는 멋스러운 주택이 공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퀄리티 집에 대한 갈증이 있었구나 라고 저도 이렇게 분양이 되는 속도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크고요. 일단은 실제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실물 깡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처럼 어디 뭐 궁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 이 공급자분은 예전에 그 국산 쪽에서부터 이러한 큰 컨셉을 가지고서 항상 공급을 해오셨던 분이신데 현장이 어떻게 매 회를 거듭할수록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공급자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 어떤 요소가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틀을 쉽게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어떠한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아쉽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분양의 속도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 속도라는 것은 결국 공급자의 수익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감이 생기는 어떠한 시장에서 잘 먹히는 안정감 있는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컨셉에서 크게 막 틀을 바꾸거나 하진 않는데, 물론 큰 틀이 바뀐 건 아니지만 오르펠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나왔던 현장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업그레이드가 진짜 많이 됐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시도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상당히 대단한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에 대한 공급자의 다양한 노하우나 뭐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성 이런 것들이 정말 집약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두천에서는 이제 가우디 타운이나 이 오르펠리스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뭔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동두천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서울권에서는 거리가 가깝진 않죠. 거리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권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의정부나 그래도 좀 멀리 온다면 양주 정도까지 원래는 보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두천까지도 많이들 넘어오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 있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하이엔드급 주택을 어디 가서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도심지 안쪽 주거지역이나 뭐 이런 일반 도심지 안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큰 평수의 집을 짓는다라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땅을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도심지 중심권에서 사실 그렇게 큰 평수로 짓기는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에서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 지역에서 일단 시작들을 많이들 하시죠. 서울 접근성이 일단 우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두천에서 사실 의정부 나가기도 쉽진 않았어요. 시내권을 바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국도를 통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외곽순환도로 의정부 IC나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점 때문에 확실히 이 지역으로 서울권에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이 유입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근처에 있는 포천 지역도 지금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서울에 있는 고객분들이 넘어오고 계시죠. 그런데다가 일단 1호선 동두천역을 너무나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장점이 있죠. 말 그대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이용해서 서울 종로나 동대문 중심권까지 나가시는데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동두천 지역은 일단 규제가 없습니다. 그게 또 큽니다.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하고만 비교해도 일단 기본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돈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동두천에서는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일단 집이 말해주죠. 집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퀄리티가 워낙 좋고 요소들을 정말 입주민이 실생활했을 때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설이나 옵션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말 그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자, 인트로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집이 좀 널찍하니까 찍을 맛이 좀 났어요. 여러 시선에서 좀 찍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흡입력 있는 인트로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잘 먹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를 보시면 한참을 지나오죠. 무슨 터널 지나오는 것처럼 궁전에서 정말 천장을 좀 이렇게 루버 마감을 좀 하고 조명을 세 군데 배치를 해야 될 정도로 복도가 길다는데 복도 폭은 지금 아마 한 13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샹들리에가 진짜 큰 게 달려 있어요. 영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여튼 샹들리에가 엄청 큰 샹들리에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한번 실물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도에서 정면에 보였던 저 원형 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것도 진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제 바로 저 창호 쪽인데 아치가 3개 일단은 크게 그려져 있죠. 저거 사실 와 공사할 때 저 형틀 공사하는 게 참 일단 층고가 높습니다. 굉장히 3m 층고예요.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기둥 자체도 중세 이런 그런 느낌의 기둥을 저거 아마 별도로 다 제작을 하셨을 텐데 주방 역시 이제 거실에 준하는 수준의 폭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방 공간도 워낙 넉넉합니다. 동선도 효율적이고 냉장고 나란히 2대 배치 가능하면서 앞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도한 원형 테이블이에요. 진짜 적절한 사이즈로 예쁘게 잘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막상 실물을 보니까 진짜 괜찮았어요.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조리대 쪽의 상판은 전부 다 천연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는 19 하이라이트 레인지가 또 별도로 있어서 주방 가구는 전체적으로 일단 육면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방파 오븐 레인지, 음식물 처리기,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39 하이라이트 레인지도 기본 제공됩니다. 디귿자 형태인데 지금 바닥 타일이 한 2장은 일단 깔려있는 느낌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일단 뭐 1m 이상의 폭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리를 하면서 아일랜드 식탁하고 막 너무 공간이 좁으면 막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도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워낙에 뭐 수납 공간이 많아서 주방 옆에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 보조 주방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과 거실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나가 볼게요. 출입문이 전부 다 아치로 되어 있는 점 진짜 눈에 띕니다. 욕실이 전체적인 평수에 비해서는 아주 크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층고도 워낙 높고요. 체격이 제법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저 천장에 보시면 킴펠사에서 나온 휴젠트라는 제품인데 저 제품이 이제 공기 순환의 역할도 하면서 온도,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냥 환기 팬만 달려있는 수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 안방 같은 경우는 그 고풍적인 느낌을 좀 살리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용이한 정도로 넉넉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가는 출입구도 아치로 되어 있어요. 이번엔 정말 아치를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머지 침실들인데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가구들, 앞쪽에 가구들을 제외하고 지금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저 붙박이장은 기본 제공됩니다.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지만 저게 지금 채광창이에요. 창 쪽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냉기라든지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동두천 오르팰리스를 같이 살펴봤어요. 가급적이면 정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실물을 보시는 것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좋은 집을 어떻게 좀 더 올바르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냥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바르게 잘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분양가나 대출 조건은 아직은 여기 현장이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공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혀드리긴 어렵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궁전 같은 집 오르팰리스를 꼭 한번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입주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실 수 없는 수준이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니까 내가 돈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 연락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리뷰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차츰차츰 발전하는 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하우징의 하민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